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네, 4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에 녹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네네. 미국장이 좀 세게 끝나면서 네네.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에는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바뀐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뭐 0.5%, 0.9%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약간 더 강세인 것 같은데, 네. 보통 주종이라고 하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있는데, 음. 그것도 이제 특히 반도체가 오전에 네. 시작할 때 좋았다가 좀 약간 약보합세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제 확인한 거는 그 기업 밸류업이 5월 2일 날 발표가 나잖아요. 네. 그거 앞두고서 은행도 약간 했는데 자동차가 너무 세고요. 미국도 네. 장이 올랐는데 AI 전반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PC 넘버 자체는 셌거든요. 네, 예상치보다 상회했죠. 네네네. 물론 그 전날에 1, 4분기 전체로 본 PC가 워낙 세가지고 안 좋을 거다. 너무 높을 것이라는 우려. 그 우려보다는 낮아서 우려만큼 아니라서 오히려 안도의 이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다시 차분하게 봤을 때 어쨌든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식의 거 개별주 정도로는 뭐 뉴스도 올라간 거 있습니다만 2차 전지 빠지고 반도체 빠지니까 장이 힘을 요 정도까지가 베스트인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지난주 시장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시 희망이 좀 보인다고. 네네네. 일단 두 가지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3월 근원 PC 넘버는 네. 1분기 토탈이 1월, 2월, 3월이잖아요. 1, 2월 달에서 1월 달 수치가 높아지고 3월 달 수치는 덜 높아져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해석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술주가 올랐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네. 공통점 뭐죠? 클라우드. 어. 걔네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결국은 결국은 구글 이제 클라우드 결국 AI죠. 네.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와 그 다음에 PC 넘버가 우리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합치면서 나스닥하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한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 좀 AI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아까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네네. 미국 시장에서 AI 랠리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I를 수익화하는 거, 자기네 비즈니스에 접목시켜서 매출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하는 데가 나타나겠죠. 물론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이니까 네. 내일 밤, 실적 발표. 내일 밤에 실적 발표되는 아마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근데 아마존보다 2등, 3등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알파벳의 클라우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포함한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나왔는데 네. 성장률이 괜찮았고요. 아. 그나마 성장률은 뭐 그냥 나오는데 투자를 앞으로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수익하는 것이 이 다른 그 클라우드 업체보다는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려가 돼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게 메타가 있었죠.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계속한다. 네. 언제? 지금 이익이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생각보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팍팍 올라가지 않더라도 AI가 미래에 지향적이고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니까 네. 메타조차도 투자는 계속한다는 건 분명히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실적도 잘 나오니까 투자는 계속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 3, 4 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나 AI 관련된 투자가 연간 한 35% 이상 성장할 거라고 네.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것을 부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뻔한 거죠. 그러면 AI 투자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반도체 업체들이 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반도체 칩들이. 네. 반도체 칩 입장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이다, 당분간 견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긍정적이고 다만 개별 주가들이 미리 간측면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슈를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상충될 수 있습니다만 큰 줄거리는 AI 투자 계속한다. 뭐 수익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은 수혜를 계속 받는다? 맞다. 근데 개별 종목은 먼저 올라갔으면 밸류에이션에 아기먼트가 있을 수 있다. 네.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도는 거니까 줄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서 부담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AI 투자를 계속한다 했는데 네. 메타건 뭐 알파벳이고 이런 것들이 잠깐 주춤이 아니고 수익화 의문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속도가 계속 더 늦어진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1년 뒤건 어느 순간 뒤에 다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 피드백으로 루프를 돌 때 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올 때는 조금 다른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문이 갖게 되면은 그 의문의 그 좀 찌꺼기 같은 거는
밸류에이션 각 개별 기업별로 이게 얼마 정도 배수를 줘야 될까요? PER 20배 이렇게 할 때 조금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줄거지는 투자의 수혜는 맞고요. 네. 다만 수익화 문제가 계속 자꾸 신경 쓰게 만들면은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것 자체로는 조금 AI 반도체 업종의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수익화에 대한 정도, 그렇죠. 이 차이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예상치보다 또 크게 좋았죠. 올라가긴 했는데 또 음. 여의도에서는 3조까지도 보는 데가 있었기는 맞아요. 했다면서요. 맞아요. 3조 이상 받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넘버가 1조 7천, 1조 8천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 네이버 같은데 네. 컨센서스가. 근데 컨센서스라는 건 항상 실적 발표할 때는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올라온 게 그 수치가 대충 맞는 거죠. 삼성도 그러했고, 근데 결국은 둘 다 맨 마지막에 상향 조정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 가격이 좋았던 얘기죠. 네네. 높은 가격에 팔았고 뭐 그래서 좋았던 건데 주가는 뭘 더 봤을까요? 뭐 하여튼 좀 헷갈리긴 합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실적 발표하면서 IR 부서 CEO, CFO들이 코멘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코멘트한 거를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얘네 공장 중에서 좀 확장하는 공장, M15 extension 이런 것도 발표하고 공시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non-AI,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서버, 일반 서버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줬는데요. 뭐 날라가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뭐 그럼 주가가 이 정도 있지 않겠지. 네. 근데 어쨌든 PC는 상반기에 부진했고 하반기에는 전망 회복을 기업용, 개인용이 아니고 네. 기업용으로는 회복되기를 전망했지만 이게 지켜봐야 되고 휴대폰은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아주 그 앞서 나가는 플래그십이라 그러죠. 네. 핵심적인 휴대폰은 오케이지만 AI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수요 회복이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단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전인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요가 부진하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 좀 기다려봐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성을 보는 사람들은 네. 회복성이 있는 거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 살짝 긍정적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저만의 판단이죠. 긍정 편향이겠어요.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완만한 회복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맞는 수준인데 주가가 좀 미리 SK하이닉스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랬는지 수요 회복이 완만하다는 표현을 시장에서는 뭐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서버인데 네. 당연히 AI 서버는 좋죠. 근데 AI 서버는 일반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10%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버가 한바탕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18년, 17년에. 그때 호황 들어갈 때 반도체에서 투자가 서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까지 없었어요. 메이저 교체 수요가. 네. 그게 작년에 있을래다가 없어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서 올해로 미뤄진 건데 아직까지 일반 서버가 회복이 되고 있느냐 교체 수요가 점차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기대한다는 게 아니고 점차. 완만과 점차를 어떻게 반응에 따라 갖고 TSMC가 삼성 하이닉스 실적 발표 되기 전에 네.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쵸. 거기서 코멘트가 뭐라 하냐면 AI, 얘네 매출의 13%는 AI는 견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얘네들 더 그렇죠. PC라든지 휴대폰 이런 쪽인데 그거는 안 좋은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랑 굳이 뭐 연결을 시키려면은 우리 안 좋다고 얘기했지는 않았지만 완만하고 천천히라는 이 하이닉스의 코멘트를 어떻게 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 프로핏 테이킹의 비밀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따라서 결국 문제는 하이닉스 주가에서는 또는 하이닉스로 인해서 다른 반도체 업계에서의 이슈는 과연 뭐가 한 방 남아 있는가? 더 올라갈 수 있나? 진짜 20만 원을 가보는 거야? 모건 스탠리에서는 27만 원 오버웨이트. 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코멘트는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긍정적인 하죠. 외국계 영향을 주니까. 네. 하이닉스 그럼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실적은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2조 8천, 2조 9천 나왔고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4조 중반으로 돼 있거든요. 네. 합하면 벌써 5조, 7조 넘잖아요. 네네. 올 하반기에 더 올라간다면 한 17조, 20조 나오는 그 컨센서스 높아지는 게 뭐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주가는
17만 원, 18만 원인데 올해 18조에서 20조 흑자난다는 것만 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도 성장을 하겠죠. 근데 얼마 성장할지 모르죠. 30조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볼 거고 보통 23조, 25조 보는데 10조 후반에서 내년도에 한 20조 초중반 정도로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포캐스트가 물론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많은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만 가지고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적은 24년에서 25년 실적 상승합니다만 더 바라보는 거는 26년까지 이번에 사이클이 상당히 어느 정도 길게 간다고 네.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5년의 성장성도 24년보다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26년도도 성장이 이어진다. 이런 컨센서스가 잡혀야지 한 번 더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배수를 PER이건 PBR 배수를 네. 높게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 크게는 27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확신을 가지려면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보면 25년에 추가적인 성장세가 보여야 되고 거기다 더 플러스 26년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야 된다. 제가 25년도 더 가야 된다. 26년도 안 꺾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짧게는 1년 반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반 끝나면 내년 상반기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HBM이 세기 때문에 AI가 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끝난다고 단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다 오버웨이트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반도체 말고도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변수가 생기면은 25년까지 좋다 26년에 갑자기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사이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UBS 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네. 테슬라를 제외하고 6개 기술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포지셔닝을 낮췄어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네. 이건 굉장히 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 이거예요. 올해는 얘네들 빅6 테슬라를 제외한 우리 M7 중에서 6개 기업의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했을 때 4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내년도에는 올해 많이 높아졌으니까 내년에 성장률은 10% 중반 정도로 모멘텀이 둔화,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건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년에 성장이 내려간다는 초점을 맞춘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년 성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6년 성장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는 좀 더 봤는데 더 짧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고 성장률이 좀 둔화가 적게 돼야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얘기는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그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거하고 맥락이 같이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올해 한두 번을 끝나면은 빨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올해가 금리 인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내년도 금리 인하를 할 룸이 많다는 측면에서 사실 나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빨리 안 일어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내려가는 거는 반도체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 이 정도면은 2차 전지는 아작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반도체가 이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단기적으로 프로핏 테이킹 하고 내년에 진짜 금리 인하라든지 그 툴을 서역했을 때 다시 그로스에 대해서 모멘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배경으로 콜을 한 것 같아요. 네. 성장성에 다시 하면은 금리 인하 없이도 한 번 이상 올리지만 않으면은 네. 빅테크는 괜찮아. 리마인드면 그 싸움이죠. 기싸움. 네. 지금 또 다시 그 그렇지. 의견이 많아지고 예, 있어요. 예, 금리 예. 인하 상관없다. 예, 모멘텀이 그렇죠. 있어서 쭉쭉 올라갈 거다. 투자자들 심리가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단순히 요것만 IT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있는가 네. 아니면 미국 시장이냐 한국 시장이냐 뭐 이런 거하고 오늘은 뭐 중국이 아까 뭐 대만 시크리컬 주식이 많이 가잖아요. 네. 많이 빠진 주식을 살라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올라온 주식은 부담스럽거든요. 어쨌든 올라온 주식 부담스러우면 UBS 중립콜처럼 주가가 팍 빠지지 않더라도 옆에서 길 수도 있어요. 그런 충돌되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잘 그것도 본인의 생각을 좀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아직은 그렇죠. 안타까운데 그 매크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매크로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8만 원 이하 내려간 거까지는 오케이. 네. 다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힘을 못 쓰면 받아요? 힘을 못 받을까요? 이게 지금 3월 20일 날 한 달 전에 네. 76,900원보다는 낫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 순간에도. 지금 76,000 얼마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7만 원 초반에 있다가 76,000원 올라올 때 이슈가 젠슨 왕의 서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 HBM 들어갈 수 있다. 기대. 그 다음에 실적도 좀 기대. 이 겹쳐졌다면서 77,000원, 79,000원 된 거거든요. 매크로가 지금보다 약간 뭐 나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없어진 게 아니면 76,000원에서 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가는 HBM 공급 자체가 하이닉스하고 경쟁이 안 돼서
실패했다든지 또 지연했다든지 그러면 다시 7만 원 초반까지 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려가 아니라면 지금 이 주가가 지지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게 7만 3천 원, 4천 원 제가 모르는 이유로 빠지면은 네. 뭐 죄송스럽지만 그건 안 좋은 게 확인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요? 많이 빠지면. 아, 많이 빠지면. 이게 이 지지가 안 되면은. 네. 7만 6천 원에 지금 몇 번 터치하고 지금 버틸라고 버리는데 네. 그 빼트려야 될, 빠져야 될 어떤 정황은 현재 발견된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아니면 순간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쯤이면 뉴스가 나와야 네. 되는데 왜 엔비디아 뉴스 안 나오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4월 총과 한 달 전에 했을 때 5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기다릴 수 늦어도 6월 초 이전, 5월 달 중에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시장의 참여가들이 덜 지칠 거다 그런 그쵸. 얘기고 마침 그 엔비디아가 스스로 실적 발표되는 것도 5월 22일이니까 네. 석가탄신일 지나고 나서 네. 그때쯤까지는 늦어도 나와야지 힘을 받지 않을까. 안 그러면 하이닉스를 하든지 그쵸. 아니면 근본적인 이슈가 됐다고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변곡점을 몇 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호재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6월 초, 그리고 한 5월 22일 전까지는 그런 네. 소식이 들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 들어봤고요. 시장 전망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 뭐 뭐 시장 전망은 FOMC 도 이거는 있고. 이제 FOMC는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죠. 네. 그런데 금리 인하에 준하는 코멘트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구체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그 비슷한 게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돈을 흡수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쪼이지 않고 조금 덜 쪼인다. 네. 그럼 양적 긴축을 완화해주는 그런 성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 지난 3월 달에도 얘기했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5월 1일 날이니까 한국 시간은 5월 2일 날 네, 어떻게 5월 나오는지 2일. 보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 변수를 제외하고 본다면 시장은 네. 앞전에 말씀드린 AI 한 가지랑 매크로적인 거 세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AI는 투자는 지속된다. 네.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둘 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주거비가 안 떨어서 이슈거든요. 주거비, 그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 있기 전에 네. 민주당, 공화당도 계속적으로 불법 이민을 무조건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거는 이민이 이 나라의 성장의 한 축이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반기나 10월 11일 전에 이민 유입에 대한 좀 절제, 네.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의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환율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1370, 80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환율이 높아질 수 있죠. 근데 한국이 요즘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냥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수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커지면은 미국 달러만 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건데 저번에 한번 겪었습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국 수출이 증가된다는 그 자체가 펀더멘털적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외국인들이 계속 무시할 수 있느냐? 계속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상 1400 이상 됐을 때 외국인이 팔았느냐? 네. 사실은 오히려 들어와서 그것도 아니었죠. 맞아요. 30%고 50%는 시간을 두고 결국은 이익 향유를 한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지금 어느 1390, 83은 한 6개월, 9개월 뒤에 1370, 60, 50 내려간다면 환차익을 이익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환율도 더 이상 네거티브한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인플레에 신경 쓰이는 건 유가죠. 유가. 근데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네. 하마스, 그렇죠. 이스라엘, 이란. 근데 보시면 우리가 유가가 가장 컸을 때가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네. 붙었을 때 120불 올라갔었죠. 아, 네. 점진적으로 상당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아직 글로벌 경제가 중국이나 이런 쪽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90불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죠? 돈을 많이 푸는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후반에 네. 뭐 금리를 인하하면서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금리 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 게 전반적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만 아니면은
하반기 금리 인하 언제 하기만 하면은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잠깐 이렇게 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추세가 나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또 지난주랑 다르게 포트 구성도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다른 건 현금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주식을 좀 산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그 여야 영수회담, 그 영수회담이 또 어떻게 또 분위기를 잡아가느냐도 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5월 2일 날 네. 우리 연휴 휴일 하고 나서 만약에 그 5월 2일 날 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세제 포함해서 보여준다 하잖아요. 네. 그게 실망스럽거나 그걸 또 열심히 또 빠르게 움직이려는 세력들에서 프로핏 테이킹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참 어려운데 일주일마다 방향상황이 되니까 포지션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지나서 봤을 때는 코스피 전망은 똑같습니다. 2,750에서 2,560이고요. 모의 포트에서 현금은 32%까지 AI 기업 밸류인데요. 기업 밸류압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고 AI 반도체 쪽에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실적이나 원자재 방산, 조선 화장품 15%. 네. 그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저스트 척후병 보내듯이 그런 개념으로서 이 금리랑 안 되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아직 근본적으로는 헬스케어나 이태전지 5% 이렇게 하면은 현금 한 32%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도 따로 있나요? 네네. 그 관심 종목이라는 개념으로서 한 가나다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섹터 불문하고 네. 기아, 동진세미캠, 넥스틴, 넥스틴,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 오늘 실적 발표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발표됩니다. STI, LS 발표됐죠? 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20% 이상. SK하이닉스, 대형 금융주 하나 찍기 애매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해서 한 7가지 되죠? 네. 8가지네요. 이런 종목을 참조로 해서 그 이제 들어가는 타임은 기술적인 밸류에이션도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장이 뭐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이상에 나눠서 사시는 게 기본적인 제가 공고드리는 철칙의 첫 번째 거고요. 분할 매수.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이미 많이 오른 건데 그래도 동의해서 동감인해서 샀는데 뭐 10% 이상 빠졌다. 그러면 손절입니다. 네. 또는 뭐 나는 많이 기다릴 수 있어 15%. 뭐 하여튼 그 규정을 하면은 본인이 정하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 철저히.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분할 매수 5회 이상 손절매 그다음에 종목당 10% 이하. 네. 살 때는 신중히 팔 때는 과감히. 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도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한 브리핑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 그쵸.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